와, 눈이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야, 지금 양파와 대파를 심은 밭에 텃밭에 가고 있는데요. 이야, 여기가 양파를 심은 밭입니다. 11월에 늦게 심은 양파 밭인데요. 지금 양파가 조금씩 보이시죠? 여기는 대파와 그리고 뾱뾱이에 심은 텃밭입니다. 지금 물이 이렇게 넘쳐서 고였는데 물을 좀 나갈 수 있게 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물이 고이면은 모든 작물이 너무 가습하게 되면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우스 위에 눈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요. 지금 꾸준히 녹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물이 많이 고여 있는데요. 여기는 대파 밭입니다. 대파가 보이지도 않아요. 조금 있으면 보일 것 같은데 잘 살아 있겠죠. 여기는 제가 10월 말에 심은 양파 밭입니다. 양파도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 날이 따뜻해져서 아무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마늘밭에 가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농부입니다. 오늘은 월동작물인 마늘과 대파 그리고 쪽파 그리고 양파를 심은 이 밭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굉장히 눈이 꽤 많이 왔는데요. 그래서 피해도 많으실 텐데요. 이제 날이 좀 얼마간은 막 춥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눈이 내리고 많이 추웠을 때 요 밭에서 무엇을 하면은 작물에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어떤 영양제를 주시면은 수세 회복에 도움이 될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입니다. 곧 1월인데요. 1월이 지나고 한 2월 정도가 되면은 아마 따뜻한 바람이 조금씩은 불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작물을 심었는데요. 요거는 난지형 마늘입니다. 눈이 내리고 지금 날이 따뜻해져서 지금 조금씩 눈이 녹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늦지막히 이렇게 심은 11월 중순에 심은 마늘입니다. 싹만 조금 나오고 아니면은 뿌리만 조금 내리고 지금 월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 곳에는 뽁뽁이, 한 곳에는 그냥 검정 멀칭 비닐에 쪽파를 뽑고 그곳에다가 제가 마늘을 심었습니다. 이것도 요 정식으로 그 시기에 9월 말에 심은 난지형 마늘이고요. 요거는 느지막하게 뾱뾱이 심은 것과 그리고 저기에는 그냥 일반 비닐에 심은 것을 한번 세 가지를 비교해서 나중에 수확량을 그리고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월동 기간입니다. 아무래도 생육은 하지 않고 겨울을 이제 월동을 하면서 이 추위를 잘 이겨내고 내년 봄에 맛있는 마늘과 양파, 쪽파 뭐 이런 것을 만들어 주겠죠. 지금 눈이 많이 내렸고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밤에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늘이 아무리 저온에도 강하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이 내린 다음에 꼭 해주셔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영양제입니다. 영양제를 날씨가 포근해졌을 때 그때 눈이 다 녹고 그 다음에 한낮에 날이 한 온도가 최소한 10도 이상 올랐을 때 그때 영양제를 주시면 되는데요. 영양제는 주로 칼슘이 들어간 그런 영양제와 그리고 아미노산을 주시면은 아무래도 수세 회복과 그리고 지금만 추운 게 아니고 계속 추울 거기 때문에 냉해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좀 날이 더 푹해지면은 그때는 살균제, 유황 살균제를 한 차례 더 주셔서 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병해충을 예방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을 주면은 수세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냐?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마늘입니다. 마늘이 상당히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눈이 가득 쌓였었는데 눈이 거진다. 지금 날이 포근해지면서 아마 오늘 오후가 되면은 다 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 영양제를 물에 타서 연면 시비를 해줄까 하는데요. 대신에 추울 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효과도 떨어지고 그리고 작물이 오히려 냉피해를 더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데다가 물을 뿌리면은 우리도 춥죠. 사람도 추운 거나 마찬가지로 작물도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물을 영양제를 주실 때도 물을 너무 차가운 걸 주시지 마시고 좀
저기 물을 좀 끓여 가지고 물을 좀 온도를 좀 높이셔 갖고 한 20도 이상 되는 온도로 좀 맞춰 주셔서 예, 작물에게 뿌려 주시면은 그만큼 탈도 없고 그다음에 작물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차가운 뭐 5도 10도 이런 완전 차가운 물로 주시는 것보다는 미온수로 작물에게 영양제를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야, 여기 예, 지금 월동을 하고 있는 제주도 마늘입니다. 예, 이건 난지역 마늘이고요. 요거는 쪽파, 예, 요거는 대파입니다. 저기 있는 월동하는 토종 대파입니다. 삼동파랑 구조파인데 얘네들은 확실하게 얘네들랑 다릅니다. 외대파는 이렇게 겨울에도 왕성하게 자라는데 요런 이제 토종 대파는 아무래도 성장이 멈추고 그 다음에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새싹을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람새가 없어요. 아예 성장을 멈춘 상태입니다. 월동하는 상태입니다. 예. 방금 양파밭을 보여드렸는데요. 완전히 눈으로 덮여서 양파가 어디 있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여기도 한 20cm 이상은 쌓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 마늘밭을 보면은 마늘들이 잎이 좀 나온 것이 보이는 거 보니까 금방 눈이 다 녹아서 마늘에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이제 겨울을 더 잘 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날이 좀 따뜻해지고 눈이 다 녹았을 때 영양제 연면시비 몇 번, 한두 번 정도는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직포를 씌워 놓으셨다면은 그 부직포가 눈에 의해서 눌려서 작물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부직포를 눌린 것을 최대한 빨리 걷어 주시고 그리고 눈이 녹은 그 걷은 상태에서 어차피 한번 다시 걷고 또 씌워야 되잖아요. 예, 그 중간에 부직포를 벗기시고 그 다음에 연면시비 한 번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양제를 줄 거냐, 간단합니다. 요거는 질산칼슘입니다. 보통은 요소를 주시는데 요소를 주는 것보다는 요소는 이제 주게 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긴 하지만 대부분 날아갑니다. 그래서 요소는 질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같이 이제 질산칼슘에 붕소가 이렇게 코팅된 이런 질산칼슘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말당 즉 20L당 40에서 50g 정도 미온수에 녹여서 작물에게 연면시비 겸 충분히 뿌리까지 내려가도록 이렇게 질산칼슘을 주시면 좋은데요. 이 질산칼슘을 주면 좋은 게 뭐냐? 보통 요소는 요소태 질소를 이제 요소태 질소가 암모니아태 질소로 바뀌어서 그리고 질산태 질소로 바뀌어서 이렇게 한 두 단계 거쳐서 이제 작물에게 흡수가 되는데요. 하지만 요 질산칼슘은 바로 질산태 질소이기 때문에 바로 작물에게 뿌려주시면은 바로 이제 작물이 흡수를 해서 작물이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좀 가격은 조금 그냥 요소보단 비싸지만 그래도 효과가 좋다. 그리고 여기는 칼슘이 다량 들어있어서 작물에게 칼슘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작물을 나중에 수확하고 오랫동안 드시려면 칼슘을 거의 밥 주듯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연면 시비를 하던가 아니면은 시비를 하실 때도 추비를 주실 때도 칼슘은 꾸준히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에 특히 마늘 같은 경우에는 요 마늘이 썩지 않고 1년 동안 내가 이 마늘 수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늘을 심을 때가 또 되면은 그때 그 마늘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썩지 않고 보관성이 좋아지고 저장성이 좋아져서 오랫동안 드실 수 있고 씨앗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질산칼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요겁니다. 예, 요거는 뭘까요? 예, 바로 미량요소입니다. 여기는 아미노산과 그리고 미량요소가 들어가 있는 요 미리건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쉽게 시중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각 농협이나 아니면 농협방 가시면은 요 미리건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미노산 17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을 따로 구입해서 액비 아미노산 있잖아요. 생선 아미노산 그런 거를 이제 요 질산칼슘과 아미노산 함께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꽃게 아미노나 아니면은 생선 아미노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요 질산칼슘과 함께 주셔도 되고 만약에 아미노산이 없으시다 생각되시면은 요 아미노산이 들어간 그리고 미량요소가 들어간 요 미리건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아미노산을 주고 그 다음에 미량요소도 이제 작물에게 줘서 이게 환경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리고 뿌리 발근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되시면은 이렇게 뿌리 발근제 역할을 하고 구근을 굵게 하는 이런 구근 비대제도 함께 주셔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영양제입니다. 영양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뿌리를 더 튼튼하게 하고 그다음에 뿌리를 더 발달을 더 잘하게 하는 그런 영양제를 주시면은
이 겨울을 나는데 작물이 스트레스도 경감되고, 그다음에 봄에 왕성하게, 그리고 봄에 이제 추비를 1차 추비를 이제 2월 말이나 3월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때 주시면 확실히 작물이 자라는 게 다릅니다. 따라서 오늘을 주실 거는 바로 요 세 가지입니다. 바로 요 미량요소 복합비료 미리근, 예, 요거, 그리고 질산칼슘. 이제 눈이 녹고 날이 따뜻해지면은 이것을 이제 물에다 녹이시고, 질산칼슘은 말당 40에서 50g 녹이시고, 요거는 여기 정해진 양, 예, 딱 여기 보면은 20리터당 10g 정도라고 돼 있어요. 한 요거 20리터에 예, 2개 정도 넣으시고 이렇게 잘 섞어서 미온수에 섞어서 이제 작물에게 연면 시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요 구근 비대제 요 정도까지 더 주시면 완전히 좋고요. 아니면은 집에 칼슘제가 있으시면은 칼슘제라 아니면 마그네슘이 있는 그런 영양제가 있으시면은 마그네슘도 함께 주시면 좋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해가 짧은 이런 시기에는 마그네슘 광합성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예, 마그네슘 또한 이 작물이 생장하는데 작물이 크는데, 그리고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이제 작물에게 영양제를 공급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상태에서 지금 시기에 날이 따뜻해지고 눈이 녹았을 때 해야 될 그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추비는 이제 봄에 줍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따뜻한 바람이 불 때 그때 이제 추비를 1차 추비, 2차 추비, 3차 추비만 꾸준히 잘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해주셔도 되겠지만 봄이 되면 이제 병해충이 창궐을 합니다. 그 전에 미리 예방하실 겸 차원에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약제를 친환경 약제나 아니면 관행 약제나 둘 중에 하나 고르셔가지고 미리미리 병과 해충을 예방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늘밭에서, 양파밭에서, 그리고 이 월동하는 대파밭에서 해야 될 그 영양제 작업, 눈 온 다음에 추워진 다음에 날이 풀린 다음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